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프로그램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구현하는 기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언어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라는 게 뭐예요? 컴퓨터한테 내가 명령어를 내리기 위한 어떤 절차, 이런 것들,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 사용되는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는 우리가 구분을 해볼게요. 크게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저급 언어다, 고급 언어다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겁니다. 저급이다, 저질이 아닌 거죠. 저급,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이제 저급 언어, 컴퓨터가 좋아하는 언어가 저급 언어가 되고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는 언어를 고급 언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다. 서로 좋아하는 언어가 달라요. 서로 성향이 다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좋아하는 언어, 저급 언어,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언어, 고급 언어. 여러분은 기계요, 인간이에요?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합니다, 고급 언어. 기계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어셈블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급 언어, 기계가 좋아하는 언어, 기계어와 어셈블리 언어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고급 언어 종류는 왜 안 써놨어요?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안 썼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급 언어 종류 2개만 기억을 하세요. 나머지는 고급 언어가 돼요. 저는 고급 언어 종류를 애울래요. 그런 사람 없겠죠. 네, 저급 언어 2가지 기억합니다. 기계어, 어셈블리어. 기계어는요, 0과 1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무조건 다 이진수예요. 얼마나 인간이 어렵겠습니까? 자, 100, 100, 100, 1000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몇 비트씩 잘라야 된다. 알바가 또 자릅니다. 그래서 그걸 또 해석합니다. 이게 기계어예요. 그러니까 기계어만 있었던 시절에는 프로그래머가 어때요? 굉장히 고생을 했겠죠. 근데 기계어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실행 속도는 빨라요. 네, 속도 빠르다. 네, 왜 빨라요? 왜? 번역 과정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것은 어때요? 번역기가 기계어로 바꾼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지만 얘는 기계어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실행하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기계어가 되는 거고 어셈블리어는 이제 1대1로 기호화시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1대1로 기호화시켰다. 무슨 말이냐? 이거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드니까 A, D, D라고 또는 A, D라고 표현을 하자. 이 이진수를 A, D라고 기호화 시켰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 하나당 기호 하나씩 1대1로 기호화 시킨 언어가 어셈블리 언어고요. 이거는 이제 기계어로 한번 바꿔줘야 돼요. 이거는 이거예요라고 매치시켜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거는 번역의 과정을 거칩니다. 번역을 하면 뭐로 바뀌어지죠? 기계어로 바뀌어지죠. 네, 기계어로. 그래서 기계어로 바뀌어진 다음에 얘가 쓸 수 있어요. 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됐죠? 네. 자, 그래서 저급 언어 2가지 기억합니다. 기계어, 어셈블리어. 기계어는 완전히 이진수로 되어 있다라는 거, 인간이 배우기 어렵다, 실행 속도는 빠르다.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되고, 어셈블리어는 기계어와 1대1로 기호화시켰다. 어셈블러라는 번역기가 필요하다. 네, 기억해 주면 되겠죠. 자, 고급 언어는 누구 중심이다? 인간 중심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구조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프로그래머가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언어고 거의 모든 언어가 고급 언어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급 언어로 작성된 것은 반드시 번역의 과정을 거쳐서 기계어로 바뀌어져야지만이 실행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어때요? 언어 번역 과정에 대해서 배웠죠. 네,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개의 고급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특징적인 것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 지구상의 고급 언어는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바, C, C++, 베이직, 스노볼, 리스프, 포트란 더 많이 있죠. 자바, 커피잔, 자바, 그다음에 C,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볼까요? 종류를. 자바 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객체 지향 방식입니다. 자, 프로그램 언어의 발전이 제일 먼저 이제 프로그램 작성이 됐는데 거기에 고투문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조적인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조적인 프로그램에서는 고투문을 빼버렸어요. 고투문 안 돼라고 뺐어요. 그게 구조적인 프로그램. 그러다가 요즘에는 객체 지향 방식으로 온 거예요. 이게 자바가 됩니다. 자, 우리가 자바는 하나의 파트로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객체가 뭐지? 좀 새로운 용어가 있죠? 네, C++, 객체 지향 이렇게 나오네요. 요즘은 객체 지향 프로그램 기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기법인데요? 좀 궁금하죠? 네, 계속 공부하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분산 네트워크 환경입니다. 그래서 자바는요, 언어가 이제 여자분이 개발을 했고, 자바를 만드신 팀원들이 모여서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서 이제 무슨 이름을 뭘로 할까라고 하다가 그때 마시고 있던 커피 이름이 자바였대요. 그래서 자바 책을 표지를 보면 겉표지가 다 커피잔 표시일 거예요. 근데 그 자바가 이제 처음부터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는데 이 자바라는 언어가 네트워크에 굉장히 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인터넷에 대한 발전이 온 거죠. 그때 인터넷 발전과 함께 인터넷이 네트워크잖아요. 그때부터 자바가 같이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자바를 많이 하죠. 그래서 네트워크 환경에 강해요. 그리고 얘의 특징은 하나는 뭐냐면 바이트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자바라는 파트에서 일단 볼게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이제 객체 지향, 자바 하면 객체 지향 언어구나. 네트워크 환경에 강하구나. 바이트 코드가 생성이 되구나.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C 언어인데요. C 언어는 이제 이식성이 좋아요. 다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잘 수행이 돼요. 우리가 간 이식한다, 심장 이식한다. 어떤 심장이 상대방 몸속에 들어가서 잘 유지되는 걸 우리 이식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스템 프로그램이다. 시스템적인 걸 직접 제어할 수 있어요. 하드웨어적인 걸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유닉스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벨 연구소에서 이제 개발했고, 우리가 C도 여기서는 지금 간단하게 보고요. 우리 파트로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급 언어의 특성과 고급 언어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제어가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문자의 대소문자를 구분을 한다라는 겁니다. 소문자 A와 대문자 A는 다르게 봅니다. 자, C++입니다. C 언어가 있었는데 그 C 언어에서 발전을 한 거죠. 객체 지향 개념을 추가해서 개발된 언어가 C++입니다. 자, 베이직이라는 언어는 이제 교육의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고, 몇십 년 전만 해도 학생들이 베이직을 배웠어요. 지금은 이제 OA다, 코딩을 배우잖아요. 그때 당시에 무조건 프로그램 언어, 논리적인 사고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이직 프로그램을 접했습니다. 대화식입니다. 그래서 한 줄 쓰고 엔터 치면 바로 결과를 알려주는 인터프리터 방식입니다. 인터프리터가 대화식이고요. 네, 스노볼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는 이제 최초의 문자열 처리를 해주는 언어가 돼요. 그래서 얘도 이제 인터프리터 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프라는 언어가 있는데 얘는 인공지능 분야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포트란이 최초의 고급 언어가 되고요. 얘는 이제 과학자들이 수치 처리용으로 만들었어요.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든 언어예요.
맨날 원의 면적 구하고 삼각형의 면적에 구하고 원기둥 면적 구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명령을 샥 내리면 어때요? 결과 가져오죠. 그게 이제 포트란이라는 언어입니다. 최초의 고급 언어, 수치 계산용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돼서 포트란이라는 언어를 배워본다면 거의가 계산용, 수학 계산용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몇 개의 언어만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언어는 이 지구상에 많고요. 자기가 어디에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프로그램 언어를 작성해 주면 돼요. A 더하기 B를 해라 라는 명령어를 내릴 때 어떤 언어를 선택을 해도 돼요. 번역기가 있으니까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번역기에다 넣으면 기계어로 바꿔주니까 자기가 목적에 맞게 언어를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이제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들어갈 건데 그 중에서 구조적인 프로그램 기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럼 여러분이 보세요. 프로그램 언어가 있는데 이제 고투 문을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여기서 이제 고투 문을 없애자, 사용하면 안 돼 라는 프로그램 기법이 바로 구조적 프로그래밍 기법이 돼요. 있죠? 자, 여기서 더 발전이 돼서 객체라는 개념을 집어넣은 게 객체의 지향 프로그램 기법이에요. 지금은 여기 구조적인 프로그램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거고, 이 구조적인 프로그램 기법은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순차 구조, 그다음에 선택 구조, 반복 구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라는 거고, 이 순서도거든요. 순서도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하나의 팀으로 가죠. 요즘에 혼자서 개발하지는 않죠. 처음부터 이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처리할 명령어를 바로 코딩 작업을 들어간다. 프로그램 언어로 바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끼리 어떤 의논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걸 순서도로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언어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도는 다 정해져 있어요. 기호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언어를 선택을 해서 코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도에 대해서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보통 이런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기법 하면 이제 파스칼 언어에서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먼저 순차 구조입니다. 순차 구조는 말 그대로 순서대로 그냥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순서도 기호 중에서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거 있죠. 이거는 시작과 끝에 사용이 됩니다. 이런 모양. 자, 시작, 끝 모양에 사용되는 기호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해 이런 순서대로 처리하는 게 바로 순차 구조입니다. 뭐 이거 처리 3번 하다가 일이 가서 뭐 하나요? 아니죠. 네. 됐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외출하는 과정을 순차 구조로 표현해 볼까요?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요? 얘는 아침 7시에 일어난대요. 7시. 네. 자, 눈 떴어요. 뭐 해야죠? 세수를 해요. 세수. 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옷을 잠옷바람으로 갈 수는 없겠죠? 옷을 입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꼭 아침 먹어야 돼요. 네. 여러분도 꼭 아침 먹어야죠. 네. 아침 먹고 이제 걸어갑니다.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는 게 바로 순차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순차 구조 위에서 아래로 그냥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 구조가 있어요. 조건. 뭐이냐? 아니면 이렇게 한다. 만약에 뭐뭐라면 A를 처리하고 아니면 B를 처리하겠다라는 게 조건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죠. 조건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마름모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네. 네. 자, 마름모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조건 뭐입니까? 그러면 뭐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얘가 있고 아니오가 있겠죠. 예인 경우와 아니오인 경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yes면 이걸 처리하고요. 처리하는 건 우리가 사각형으로 표현합니다. 이걸 처리하고요. 아니오이면 이거 처리해요. 라고 이렇게 나눠 놓는 거죠. 네, 이게 조건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 구조의 예를 한번 보면, 자, 시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 비가 오나요? 라고 물어봐요. 비가 오나요? 네, 비 오고 있어요. 비가 오나요, 지금? 네, 비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산을 챙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가 오나요? 아니요, 비 안 오는데요. 우산 가져갈 필요 있나요? 없어요. 우산을 챙기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자, 이런 게 조건 구조가 됩니다. 나타날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처리하는 방식, 조건 구조가 되고요. 자, 반복 구조입니다. 반복 구조는 반복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시작이 있고 이제 처리를 하고 나서 여기에 뭐가 오게 되는 거예요? 조건을 합니다. 조건에는 예가 있고 아니오가 있죠. 갈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오인 경우는 이거를 반복하는 거죠. 또 예, 아니요, 여기 계속 반복하게 되잖아요. 여기를 이런 게 반복 구조.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i라는 변수를 둬가지고 i는 1부터 출발하는데 얘가 이제 증가치죠. 시방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증가. 표현하는 것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증가치예요. 일씩 증가를 해라. i가 1부터 출발하는데 일씩 증가해라. 얼마가 될 때까지, 10이 될 때까지 최종치. 자, 이렇게요. 네. 제가 이게 소매가 이렇게 넓은 걸 가져왔더니 입고 왔더니 이게 자꾸 걸려서 이렇게 써지네요. 네. i가 10이다. 이게 뭐예요? 최종치가 최종치. 이렇게 죠 이제 초기치, 시방식으로 그냥 표현을 한 겁니다. 순서도에서는 이거 그냥 알아보기 쉬우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i는 1부터 일씩 증가해서 10이 될 때까지 이 안에 있는 것을 반복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밑에가 이렇게 꼬부라진 것은 인쇄를 나타내는 순서대요. 자, 아주 옛날에는 종이가 A4 용지가 아니라 연속 용지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쁘게 잘 찢으면 이런 모양으로 찢어진대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반복해 주세요 라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반복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라면 좋아하죠. 이제 라면을 끓이는 과정을 이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라면 하려면 냄비에 물 넣어야 되죠. 냄비에 물을 넣습니다. 자, 물이 끓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뭘 반복하죠? 물을 가열하는 걸 반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물이 끓었어요. 여기 끓을 때까지 반복하고 여기를 왔다는 소리는 어때요? 네, 또 손이 닿았어요. 네. 자, 물이 끓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고 여기를 왔다는 것은 물이 가열이 끝나서 내려온 거죠. 물이 끓었어요. 여기까지 오면 물이 끓은 거죠. 물이 끓으면 우리 뭐 하죠? 면과 스프를 넣죠. 네, 면과 스프 넣었어요. 그리고 어떠세요? 네, 계속 가열을 해야죠. 네, 그리고 나서 3분 동안 가열한대요. 3분 되었나요? 예, 아니오로 나누어지는 거죠. 아니오이면 어때요? 계속 가열해야죠. 이쪽으로 와도 되겠죠? 네, 아니오이면 계속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예면 어때요? 끝났으니까 맛있게 얌얌 라면 먹어요. 그릇에 담아서. 자, 이런 게 이제 반복 구조. 반복되고 있죠. 네, 네, 그죠? 네, 이런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기법의 순차 구조, 조건 구조, 반복 구조 세 가지 생각을 해주고요. 됐죠? 그렇게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이런 게 한번 했고 여기서 기억할 것은 구조적인 프로그램 기법 세 가지 종류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객체 지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객체 지향이다라는 것은 객체라는 개념이에요. 자, 우리는 이걸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보면은 객체 지향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우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언어 자바에 가보면 또 언급되는데요. 자, 일단은 객체 지향이다 그러면 객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객체가 뭐야? 라고 이제 또 생각이 들죠. 객체다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움직이는 사람, 서점에 있는 책, 그런 것들이 객체, 코끼리, 그런 것들이 다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클래스다. 자, 객체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상태를 저장하고 있는 일종의 기억 장소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상에서는 A라는 객체, B라는 객체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클래스가 있는데요. 클래스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죠. 클래스가 안 맞아. 이런 소리 하죠.
A반 클래스, 일반 클래스, 뭐 상위 1% 클래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같은 성질의 객체를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틀이다. 하여튼 객체를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클래스다라고 합니다. 자, 메소드라는 개념이 나와요. 메소드라는 것은 뭐냐면 명령입니다. 명령. 클래스 내부에서 정의된 명령어를 메소드라 그래요. 자, 새로운 용어들이 좀 나왔죠. 객체에 관련된 용어는 좀 어렵습니다. 네, 대표적인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 스몰톡, C++, 자바 이런 것들이 있군요. 라는 거고, 자바는 우리가 이제 한 파트에서 우리가 이론서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들어봤다 이렇게 그냥 여기서는 넘어가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주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비주얼 프로그램 뭐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코딩을 했죠. 근데 얘는 이제 아이콘 형태로 이제 명령어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대화형으로 좀 더 쉽게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법이 비주얼 프로그래밍 기법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법들이 있구나. 그런 거. 구조적 프로그램 기법, 객체 지향 프로그램 기법, 비주얼 프로그램 기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비주얼자가 붙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비주얼 C++, 이런 것들이 이런 기법에 포함이 되는군요. 라는 겁니다. 용어적인 면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중심 언어와 절차중심 언어가 있는데요. 문제중심 언어다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장을 읽다 보면 이런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용어들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요. 절차 중심 언어다. 절차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도 결과를 중요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절차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죠. 절차 중심 언어는 문법에 맞게 반드시 처리 절차 순서대로 기술해 나가는 언어가 절차 중심 언어예요. 자,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면 자. C언어에서 C언어를 아직 모르더라도 그냥 한번 느껴보세요. 반드시 C언어는 내가 어떤 변수를 쓰려면 그 변수를 반드시 선언을 한 다음에 쓸 수가 있어요. 선언한 다음에 쓸 수 있어요. 자, int 정수 형태로 A를 선언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A는 반드시 정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써버리냐면 A는 10, A에다가 10을 넣고 나서 int A, A는 정수예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안 돼요. 자,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돼요. 선언한 다음에 A라는 값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A라는 변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절차 중심이다. 그렇죠? 그 문법에 맞게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절차 중심 언어예요. 이 절차 중심 언어에는 C, 우리 좋아하는 C 있죠? C. 네. 그 외에도 코볼, 알골, 포트란, 파스칼 이런 것들이 이제 절차 중심 언어다라는 거고, 문제 중심 언어는 절차 상관없어요. 순서 상관없어요. 해결할 문제에 중점을 둬가지고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언어를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비절차다. 문제 중심은 비절차예요. 그래서 문제 중심 언어다, 비절차적 언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화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공지능이나 모의 실험에 이용이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냥 한번 보면 되고요. 우리는 여기서 용어를 기억을 해주면 돼요. 용어. 이런 종류는 몰라도 되고요. 절차 중심은 반드시 순서에 맞게 기술돼야 된다. 문제 중심은 절차보다는 그 문제, 해결할 문제만 해결이 되면 돼요. 문제에 중점을 둬가지고 진행하는 언어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